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휴가철 바캉스 시즌이 되었습니다. 비운다라는 의미로 버칸트, 바캉스가 이제 프랑스 말로 휴가라고 불려지죠. 사실은 한국의 오랜 전통에는 휴가라는 것이 따로 없었고요. 서양처럼 아주 더운 철에 일을 갖다가 1, 2주, 2, 3주 비우고 형편대로 놀러를 떠나는 것은 없었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기껏해야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어릴 때 부모님들이 이제 데리고 해수욕장에 한 번 가는 거, 재수 좋으면 한 2번 가는 거, 그런 게 휴가였다고 봅니다. 근데 어릴 때 기억으로는 많은 버스에 그렇게 실려서 막 가는 부분이 즐거웠나, 즐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커서 좋은 호텔에 좋은 장소에 쾌적한 데 간 게 있지만 어려서 고생했던 휴가 같은 것들이 여름 휴가철이 되면 더 기억이 나는 걸 보면요. 이게 꼭 요즘처럼 휴가 이꼴 모두가 럭셔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휴가는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내 기억에 어떻게 남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왜 휴가를 가느냐? 더워서 더위를 피해 간다고? 그러면 뭐 어디 가지 말고요. 집에서 그냥 휴가 비용으로 에어컨 쓴다 생각하고 수박이나 싸놓고 아이스크림이나 싸놓고 먹는 게 제일 시원하죠. 휴가를 가도 덥고 더 덥습니다. 그런데 왜 휴가를 가느냐? 그냥 일상을 잊고 실컷 먹고 마시려고요? 그렇게 휴가 갔다 오면 나중에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정상으로 일상에 복귀하는 게 어렵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휴가의 의미가 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좌우지간 한 여론조사하는 데에서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휴가를 언제 갈 거냐니 8월 첫 주에 가고 제일 많아요. 휴가 기간은 2박 3일이 제일 많고 3박 4일이 그 다음이고 1박 2일이 그 다음 4박 5일이 제일 적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인플레이션, 휴가플레이션이 되어버렸죠. 물가가 오르는데 주로 먹고 마시고 이런데 쉬는데 올라가니까 휴가 가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물가가 오른 분야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휴가를 간다는 것은 예년보다 훨씬 비용이 더 들어가고 대신에 소득은 줄어든 상태일 거다. 그래서 빈 지갑에 휴가철이 다가오면 다들 걱정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바가지 보도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이 바가지 보도에 지금 자기 휴가 계획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 사람이 많았고 휴가비는 얼마나 쓸 거냐 하니까 50만 원 정도 쓰겠다는 사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한 100만 원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대체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쓰는 사람이 한 절반쯤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휴가와 관련된 음식 숙박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보다 7% 오른 걸로 나오고 있어요. 자, 대체로 요즘 호텔 1박에 그냥 아주 본격 휴가철이 되기도 전인 지금도 한 10만 원 조금 넘어가는 호텔이 40만 원씩 하고 밥은 먹었다 하면 그냥 1인당 한 15,000원 정도 휴가지에 나오고 있고 또 휴가와 관련된 각종 위락시설이나 또 식당의 밥값 등이 굉장히 올랐다. 그래서 움직였다 하면 지금 돈인 양상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8월 초에 가시는 분들은 아마 호텔 하나가 한 70만 원, 펜션도 뭐 그저 그런 게 한 50만 원, 좋은 펜션은 100만 원, 지금 이런 정도까지 나오고 있고 한 4인 가족이 3박 4일 가려면 한 200만 원은 써야 될 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모든 영업 업종에서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휴가철을 대목이라고 생각해서 뭐 호텔 부터 펜션부터 식당 모든 곳에서 다 왕창 바가지를 세우자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철을 앞두고 완전히 이 물가가 천정이 뚫려버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조사에서는요, 국민들의 73%가 휴가를 떠날 계획이 없거나 계획을 아직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휴가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20대의 76.4%, 30대의 80.7%가 휴가 계획이 없다.
그래서 휴포자, 휴가를 포기한 사람의 지금 대열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왜 휴가 계획이 없냐? 20, 30대 중에서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세가 되다 보니까 그냥 애인이라도 있으면 휴가라도 가지만은 애인도 없으니까 그 뭐 내 혼자서 휴가 가거나 친구들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몰려서 휴가 가면 뭐하냐? 집에 앉아서 넷플릭스나 보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중산층 이하는 지금 휴가를 포기한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반면에 좀 상위 한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해외여행을 전부 휴가로 간다는 거예요. 왜? 제주도나 뭐 강원도나 가면 비싸니까 그 돈이면 차라리 해외여행을 가자. 그래서 휴가철에 일본이나 동남아 등 가까운 한 3박 4일 미만으로 갔다 올 수 있는 인기 여행지에 지금 표가 동이 나버렸고 국내도요 아주 고급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하이엔드 숙박지는 지금 다 자리가 꽉 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절에 많나? 그건 절대 아니죠. 국민의 상위 10%, 500만 미만의 일부가 그렇게 하는 건데 몰려 있으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휴포자들 보고 그러면 뭘 할 거냐고 물으니까 집에서 TV를 보면서 홈캉스를 보내겠다. 맛집 탐방을 가겠다. 자기 개발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휴가 계획이 있는 사람 중에는 해외여행을 가겠다가 12.6. 실제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높진 않다. 제가 상위 한 10% 이내에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게 맞아떨어지죠. 국내에서 호텔, 펜션, 풀빌라에서 호캉스를 하겠다가 30.4%. 그래서 왔다 갔다 귀찮고 또 나가면 돈 많이 드니 하루나 이틀 호텔에서 자고 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호텔이나 펜션 좋아하시는 분들요.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호텔이나 이런 것이 참 쾌적하고 좋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니까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1년 내내 끊이지 않고 매일 사람이 바뀌면서 사는 공간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있는 집보다 호텔이 위생적으로 봤을 때 훨씬 위험하고요. 펜션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릴 부분은요. 뭐 물가도 올랐고 휴포자도 많으니까 너무 자학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라도 편안하게 있으라. 이런 상투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휴가가 지금 의미하는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휴가는요. 집에 있든 어디 있든 멈춘다라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이요. 굉장히 팍팍하고 노동 강도도 높고 몸과 정신을 고갈시킵니다. 그래서 휴가라는 것은 몸과 정신이 고갈된 부분을 충전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휴가를 가지 않으면 일상적인 루틴, 반복되는 일상 속의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상적인 연속되는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사고는 한마디로 한 번쯤은 끊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휴가를 갔다 온 뒤 내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한 번쯤 중간에 끊고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내 삶의 형태를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타이밍으로 써야 된다. 휴가를 가지 않으면요. 야, 내 이 직장에 언제까지 다녀야 되나? 그런데 언제쯤 그만둘까? 이 생각만 하다가 몇 년씩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내 이 식당을 얼마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적자가 누적되는데도 계속하는 그게 일상의 루틴이죠. 하루하루 돌아가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일상이에요. 그 생각을 못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사무실에 오고 똑같은 시간에 방송 녹화를 하고 똑같은 시간에 생방송을 하고 점심을 먹고 또 방송 준비를 하고 주말 거를 찍고 또 들어가고 당일 좀 챙기고 가고 이렇게 매일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뭔가 한 번쯤 끊어주지 못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삶의 변화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가라는 것은 앞서서 완전히 몸과 마음이 지친 속에서 한 번쯤 끊어주는 의미, 그래서 재충전을 하는 의미, 그리고 일상의 루틴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의미, 창의적으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휴가의 의미는
이왕 밖으로 가겠다고 하면 낯선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꼭 사람이 다 이렇게 몰리는 쪽에 거기에 가게 되면 그거에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낯선 곳으로 가려면요,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시공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가서 쉬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의 결론은요, 익숙한 것과 이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방향을 고치거나 또 새로운 형태로 살아보거나 직장을 바꾸거나 버릇을 고치거나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요, 그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기존에 하던 일에 집착을 하고 관성적이 되면서 기존에 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려 들어가 있어요. 자기는 인정 안 하지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리하려고 하면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얽혀있는 부분을 그걸 풀기 위한 부분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만두고 새로운 뭘 하려고 하면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나. 기존에 내 하던 일을 정리하려면 귀찮은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냥 하자. 휴가를 통해서 그런 것과 이별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백수로 살아왔다면 익숙해진 백수 생활에서 탈피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왜? 백수 생활이 너무 쾌적해서가 아니라 백수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다른 걸 못하는 겁니다.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다음 달부터 해야지, 내년부터 해야지. 그걸 휴가 때 끊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가를 가야 된다면 이왕의 삶의 휴식이 필요하다면 호캉스냐 어느 장소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낯선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지 않고 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낯선 곳으로 가야 된다. 차라리 휴가지가 아닌 먼 섬으로 배 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민박집 하나 빌려 얼마 하지도 않을 겁니다. 섬마을에. 그래서 거기서요 먹고 자고 한 2, 3일 있다가 생각 쭉 해보고 그리고 섬 주변을 걷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산속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산속 마을에서 방 하나 좀 씁시다 하고 돈을 좀 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재충전을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낯선 곳으로 가야지 정신적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한 것과도 이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가는 호텔에 가가지고요. 거기 호텔에 사람 북적북적 하는 데서 그 방에 들어가서 잠만 자려면 호텔 안 가는 게 낫죠. 그 호텔 위생적으로 집보다도 못해요. 그리고 호텔에서 뭔 생각이 잘 들겠습니까? 온 사방에 보이는 게 사람이고 그냥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호텔 가서 호캉스해서 그것이 재충전이나 다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한 몇십 년 뒤에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머리에 막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어떤 장면에서 낯선 곳으로 떠나서 지금까지의 생각과 사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익숙한 것과 이별하는 계기를 만들었던 그 고민의 순간이요. 100% 가장 많이 생각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휴가를 남들처럼 보내지 말고요. 변화의 계기로 만들어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We are